열린 K 시간입니다. 전북동 체육회가 체육 역사 기념관 건립을 위해 전북 출신 스포츠 스타들로부터 소장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한 전북 출신 산악인 김미곤 대장도 최근 자신의 소장품들을 체육회에 기증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열린 K에서는 김 대장을 직접 모시고 소장품에 얽힌 사연과 도전 과정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미곤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이죠. 그동안 세계 명산을 오르내리면서 착용을 했었던 소장품 20여 점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소장품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소장품에 대한 추억이 다 있을 텐데 좀 아쉽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쉽지는 않고 영광이었고요. 그때 처음에 전라북도 산악연맹에서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산악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이곳에 너의 장비들을 제공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감사히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제품들이 저랑 그동안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장비들이고, 근데 이거에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전북 사랑인들에게 보여진다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기증한 제품들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8,000m 정상을 올라갈 때 입었던 옷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하네스, 그다음에 제가 정상에 올라갈 때 그 피켈이라고 하는데 그 지팡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발도 있고 그 신발 위에 그 쓰는 아이젠 크람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뭐 옷들도 있고요. 예. 한 20여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들과 함께 지난 네. 2018년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6번째고 세계적으로도 40번째 완등 기록이라고 하는데 완등을 하셨을 때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나십니까? 네, 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상당히 가슴이 뭉클한데요. 제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히말라야 산을 계속 다니면서 한 봉 한 봉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2018년 등반을 했을 때는 그 대만 친구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 친구는 제가 2013년과 14년도에 등반을 하다가 정상에서 이 친구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구조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같이 마지막 산을 같이 올라가게 됐고, 지금도 그 친구와 교류도 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셨을 때 특히나 히말라야 해발 8,000m급 12좌는 이게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정상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오르시게 된 건가요? 그때 제가 히말라야는 1998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2001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산악팀을 만들고 있을 테니 같이 그 팀에 합류해서 등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해서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죠. 왜냐하면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산도 다닐 수 있고 해서 2002년부터 도로공사 팀에 합류해서 계속 히말라야를 계속 이제 하나씩 올라가다 보니까 14자를 완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 뭐 쉽지 않은 그런 좀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오를 때 보람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때는 마나슬루 등반을 하시면서 동료 2명을 잃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험난한 세계 명산들을 오르다 보면 뭐 추억도 있겠지만 좀 트라우마도 생길 것 같고요. 그때마다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2010년도에 제가 마나슬루를 갔을 때에 정상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기후가 변화가 와서 8,000대에서 전 대원들이 비박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대원이 2명이 실종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산 사람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실종된 대원들을 찾으러 수색 등반을 갔는데, 한 명의 대원은 찾아가지고 시술을 해왔고요. 한 명은 찾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실은 한 3년 동안은 거의 등반 사진도 볼 수가 없었고 거의 뭐 이렇게 눈물로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동안에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산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의 노하우를 좀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빌고 있는 거죠. 예. 이
이 상황에서 제가 좀 가장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왜 그렇게 산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산악인이 왜 처음에 되겠다고 결심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장 뭐 쉬운 말로 그 조지 멜러리가 산이 거기 있어서 산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산이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제 고향이 바로 남원 지리산 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 놀이터가 산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 그 동아리 산악부 동아리를 들었고 그러면서 거기 그곳에서 이런 그 전문 등반, 암백 등반이나 빙백 등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히말라야만 가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한번 도전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산을 오르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오르는 그 정상보다는 오르는 그 가장을 더 좋아합니다. 뭐 거기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원들도 선발할 때 그 대원들과 만나, 그다음에 그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과 교류,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그 전혀 뭐 이런 경계심 없는 그런 만남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정상을 많이 완등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는 그 과정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경험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요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그 9월 달에 저희들이 그 청소년 보호 관찰 대상 아이들과 백두대간을 한 600km 정도 거리를 1개월 정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그 프랑스 그 세유란 단체에서 2,000km 뭐 걷기를 해가지고 그 보호 관찰 되는 아이들이 그 재발 확률이 이 친구들은 걸었던 아이들은 한 15%밖에 안 되는데 소년으로 갔다가 다시 사이로 돌아가면 한 85%가 재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친구들한테 한번 걷기를 해서 이 친구들이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다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만들어 주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중한 경험들을 또 세상에 또 긍정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